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미술학원에 보내면 아이의 창의성이 망가질까봐 걱정돼요. 미술 전공자들조차도 학원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미술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도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선생님이 있어야 할 때와 없어야 할 때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미술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정해진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거나 그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틀에 맞춘 표현만을 반복하도록 하기도 하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거짓말 같죠? 지방일수록 그런 일이 더 빈번한 것 같은데 저는 최근까지도 그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짜여진 구도를 그대로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그림을 여러 번 반복시켜서 연습시키기도 하고요. 이 돌에는 이런 기법, 풀에는 이런 기법, 이런 기법들을 또 정해놓고 그것들도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어떤 풍경화, 그 그림을 또 밑에 일하는 선생님이 따라서 수십 번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채화 풍경화 그림 한 장을 아이들이 저 위에 선생님, 스승님이 잘 완성해둔 그림을 이상향으로 삼아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런 방식은 확실히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접하신 학부모님들이나 미술 전공자분들이 차라리 이럴 거면 학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혼자 그리도록 자유롭게 하도록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술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창의성을 더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수업 방식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필요할 때 선생님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무인 스튜디오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표현 스타일과 개성을 찾아나가는 시간을 가지죠. 저희 학원의 무인 스튜디오는 지금 4년째 운영 중인데요. 선생님들이 처음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 없이 과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무인 스튜디오에서 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 아이랑 대화하다가 그 이유를 더 실감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아이한테 왜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보다 무인 스튜디오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이 어떤 걸 하라고 할지에 대해서 좀 대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아예 완전히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마음대로 해볼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정말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되새겨졌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없는 게 항상 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같은 아이와 대화하면서 또 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봤어요. 그러면 대회 그림도 너네 혼자 해도 되겠네?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때까지 다 스스로만 했으면 배운 게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잘 그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조금씩은 배워야죠. 그리고 완성하려면 선생님한테 이런 기법으로 하는 게 나을까, 이걸로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의견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긴 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그림에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기와 기초 수업을 잘 진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표현한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잘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잘 해줘야겠죠. 저희는 무인 스튜디오를 처음에 학원에 오자마자 바로 제공하지 않아요. 1단계 수업부터 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자신감을 얻고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 무인 스튜디오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 상태라서 아이들이 완전히 혼자 있어도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친구들이랑 같이 스튜디오를 하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기본적인 어떤 매너 있게 쓰는 방법,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2단계로 가기 때문에 2단계 수업에서 원활하게 친구들이랑 무인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죠. 만약 이런 단계적인 전제가 없다면 무인 스튜디오 갔을 때 완전히 1시간 동안 스스로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처음 입회한 친구가 너무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여서 한번 바로 스튜디오 수업을 해보게 했더니 확실히 어떤 기초적인 도구 사용이나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아 있으니까 조금 하는 것에도 자신감 있게 스스로 계속 해나가고 그걸 즐기는 자세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수업을 꼭 거치고 2단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인 스튜디오 수업이 저희 원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무인 스튜디오 수업이 없을 대부분의 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한두 번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할 기회를 주세요. 이때는 결과보다 창의성과 과정 중심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스스로 표현했으면 그것을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슴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 파란색을 칠했네? 왜 파란색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건 왜 그렸어? 이거는 왜 이런 색이야? 하고 왜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주면서 덧붙여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그리면서도 조금 더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적인 접근. 자유로운 표현을 처음엔 제한하지는 말되 기본기 습득과 가이드가 많은 활동으로 시작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적응된 친구들에게는 점차 독립적인 표현의 기회를 늘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가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아이들은 그리기보다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리기를 계속하면 만들기 하고 싶고 만들기 계속하면 그리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정말 정답입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자신 있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활동이 좀 쉽게 질릴 수 있고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드로잉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 원리를 활용한 만들기를 하거나 썼던 기법을 좀 다양하게 써보도록 하거나 만든 작품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의 어떤 연계성 있는 수업을 계획하세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연계성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원리를 커리큘럼 구성법에 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된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활동을 연결지어서 확장해 나가면서 창의력을 배가시키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의 수업이 단순히 재미에 그치는 수업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무인 수업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빠삐용이 이상향이신 분들은 이렇게 잘 실천해 주시고 계시면 나중에 저희가 무인 수업을 보급할 때도 더 원활하게 잘 적용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선생님이 역할이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자유롭게 두면은 성장이 안 되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의 개입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어야 할 때와 없어야 할 때의 균형, 그리고 활동 간의 어떤 연결성, 연계성, 이 두 가지가 창의력과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빠삐용의 무인 수업에서 얻은 통찰, 그리고 아이들과 깊이 있게 제가 대화한 것에서 얻은 통찰을 여러분의 원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미술학원이 창의성을 제한할까 봐 걱정되신다면 학원의 수업 방식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해진 결과물만을 요구하진 않는지,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너무 공장형 같으니까 일부러 여러 가지를 짜놓고 또 요것을 주입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품만 봐도 알지 않나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어떤 전시를 봤는데 정말 기법이랑 그 그림체가 진짜 다 똑같은 그림이 몇십 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7세가 그린 거랑 4학년, 5학년이 그린 거랑 거의 수준이 비슷하고 그림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진짜 같은 사람이 저는 시리즈물을 전시한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적절하게 선택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지, 수업 간에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갖춘 학원이라면 미술학원은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과 그리고 때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